됐나요? 어색하다. 97년도 이후에 처음 카메라를 대하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수험생으로 살면서 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 중에서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의 모의고사가 한 달 이상의 학습 효과를 낼 수가 있어. 대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나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 나는 오늘 그 방법을 제시할 뿐 그걸 활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야. 알았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은 기본적으로 3학기 체제로 간다. 자, 1학기가 언제까지야?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5월 말까지 가겠지.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2학기는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8월 말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3학기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가겠지. 자, 각 학기별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점수는 수능 점수만 필요해.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해서 공부 방향이나 방법을 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수험생으로서 사는 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5개월, 4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그 4개월마저도 제대로 진행을 못할 수도 있어. 자, 1학기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기본 능력을 기르는 거야. 즉,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때 해야 될 게 뭐야? 읽기 능력을 기르는 거야. 이때 필요한 읽기 능력은 뭐지? 기본 읽기, 알았지? 즉, 기본 읽기의 목적은 지문을 읽으면서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읽기를 하는 거야. 그 능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3 때 경험했을 거야. 9월쯤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없더라도 습관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야. 그런데 결론을 보고 나면 틀리는 문제가 많지. 자, 그 기본이 읽기 능력이야. 자, 두 번째가 뭐야? 선지 이해 능력이야. 각각의 문제에 사용된 선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알았지? 즉, 선지 이해 능력은 주어진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돼.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가상의 작품과 연결해서 이 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내가 만나는 작품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되겠구나라는 걸 연상하는 것까지가 선지 이해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야? 유형 이해야.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국어 문제 45번까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 방법을 아는 거야. 여기서 유형을 이해한다는 말을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건 아니야. 알았지? 유형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 거창하게 아주 세밀하게까지는 안 가도 좋아. 이 문제는 기초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읽기 능력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사고력을 요구한다. 이런 형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의도가 파악되고 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 있다면 어떤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시험은 한정된 시간 안에 풀어야 하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유리한지 접근 방법을 알고, 결국 마지막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갖는 과정까지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형태로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돼. 자, 이건 이따가 하게 될 모의고사 분석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설명할 거야. 자, 그럼 2학기 때 초점 맞춰야 될 게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용이에요. 자, 1학기 때 이런 능력을 갖추었지. 어느 정도 읽기가 되고 선지를 이해할 수 있고 유형은 알게 됐어. 그러면 2학기 때는 실제로 본인이 해보는 거야. 그래서 1학기의 초점은 복습이 중요해. 알았지? 이런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되겠지. 그것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 복습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럼 2학기 적용은 뭐가 될까? 적용 단계는 예습처럼 공부하는 거야. 예습, 수업, 복습이 뭔지는 한 번쯤 설명했어 내가. 자, 예습은 뭐야?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분리해내는 거지. 자, 이때는 적용이야. 1학기 때 배운 걸 실제 시험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즉 이렇게 본인이 만나는 문제마다 이것들을 적용해서 답에 이룰 수 있는지,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적용하는 단계. 자, 그건 수업으로 공부로 따지면 예습 단계야. 그럼 3학기는 뭐야? 실전 단계야. 이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안에 푸는 거야. 자,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실전 단계에서는 함정 문제. 분명히 문제의 특성도 알고 접근 방법도 아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건 함정이에요. 이 함정도 시냐, 소설이냐, 독서냐에 따라서 함정 유형이 달라져. 알았지? 그래서 각 문제마다 답이 안 보일 때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서 이제 시험 보는 습관과 방법을 만들어 가는 거야. 내가 선지 2개를 남겨두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2개 놈 중에 한 놈만 집중적으로 잡고 늘어질 건지 아니면 과감히 넘기고 갈 건지, 또 내가 시험을 볼 때 화작부터 풀 건지 언매부터 풀 건지 문항 먼저 풀 건지, 이런 자기만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했을 때 1학기, 2학기, 3학기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알았지? 자,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모의고사야. 이와 같은 과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라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모의고사 왜 봅니까? 모의고사 왜 봐? 에? 그렇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려고. 틀린 건 아니, 알았지? 그런데 내가 30년 동안 들어온 반만 맞은 답이에요. 자,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려고. 자, 그럼 모의고사를 봤어? 자신의 실력을 확인했어. 남는 건 뭐야? 작년 생각해봐. 모의고사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건 뭐냐고. 기쁨이야, 좌절이야? 좌절이지. 그럼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이 좌절감을 얻기 위해서야? 아니잖아. 자, 모의고사를 왜 보냐고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현재의 내 위치를 알려고 본대. 이 위치를 안다는 말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건 잘못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야. 자신의 현재 위치 알아서 뭐 할 건데? 늘 보는 거울을 볼 때의 느낌밖에 안 날걸? 자, 코딱지, 너 거울 볼 때 느낌이 어때? 뭐라고? 짜릿하다고? 내가 농담삼아 애들한테 얘기하지, 거울 볼 때 느낌 어떤지 그 느낌만 늘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오래 살 수가 없겠지. 거울 볼 때 자살 충동밖에 안 일어나잖아.
난 왜 이러지? 뭐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일어나잖아. 자, 모의고사를 보는 진짜 이유는 이게 아니죠. 모의고사를 보는 진짜 이유는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해서예요. 내가 오늘 본 모의고사가 내가 11월에 만날 수능 시험지라고 가정하자. 그럼 내가 오늘 본 이 모의고사 시험지를 수능 당일날 만났어. 그럼 다 맞아야 되겠지. 그럼 오늘 본 모의고사 시험지를 수능 시험지라고 가정하고 그 시험지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공부 방향을 잡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야?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 그치? 뭘까? 그렇지. 시험 보는 내 습관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요. 자, 제가 가끔씩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수능 볼 때 저 진짜 옆에 있는 애 때문에 재수하게 된 거예요. 왜? 시험 보는데 옆에 있는 애가 계속 코 킁킁거려요. 신경 쓰느라고 수능 못 봤대. 그럼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오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 못하잖아. 결국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시험 현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본인의 습관대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물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그래. 알았지? 자,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왜 모의고사를 보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얻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야. 자, 내가 생각하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자, 그럼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할 일이 있겠지. 할 일이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 작년 생각해 볼까? 모의고사 보고 나서 뭐 했을까? 보편적인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와, 너무 피곤하다. 오늘 신경을 너무 많이 썼네. 오늘 에너지 소비가 많았어. 그러니까 영양 보충하자. 그래서 고기를 먹어. 맛있는 저녁을 먹어. 그치? 그러면서 중간중간 주님도 함께 모시지. 그치? 또 오해하지 마. 내가 말하는 주님이 뭔지 알지? 술 새끼들아, 술 줬자. 이씨야. 카메라 찍고 있지 지금. 이래서 내가 97년도에 첫 인강 찍다가 잘린 거. 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할 일 아주 중요합니다. 알았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학생들이어야 되겠지. 바로 뭐야?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거야. 왜? 모의고사를 정확히 분석해야 뭐가 잡혀? 내 공부 방향이 잡히는 거거든. 자, 분석할 때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 오답 노트 이거 하지 마세요. 오답 노트 하면 여러분들은 틀린 것만 하잖아. 그런데 이 모의고사, 오늘 본 모의고사를 다 맞은 게 아니잖아. 또 오늘 모의고사에서 맞았다고 해서 다음 모의고사에서 항상 맞을 수 있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답 노트에서 틀린 것들만 정리하지 마시고요. 1번부터 45번까지 다 분석하세요. 알았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히 분류해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학기 때 해야 할 학습이에요. 그걸 3월 모의고사 때부터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알겠죠? 모의고사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동이 있어. 자,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채점을 몇 번 하나? 몇 번 해? 모의고사 채점을 한 번이지. 나는 모의고사 채점을 3번을 시켜. 시험지 한 장 가지고. 그게 내가 가진 노하우야. 자, 이거 지울게요. 모의고사 채점을 3번을 하는데 그 3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또는 모의고사 이전에라도 주말 테스트 있죠? 주말 테스트도 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 모의고사 분석을 하고 나면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인사를 하러 많이 와요.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공부 같은 공부를 해봤어요 라고 해요. 보편적으로 모의고사를 국영수를 다 분석하면 모의고사 끝나고 저녁 먹고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나 3시까지 해야 돼요. 여기엔 혹시 그런 불행한 상황을 맞이할 학생들도 있을까요? 내가 담임이 되면 그렇게 시킬 거거든. 그래서 내가 담임이 되는 반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보는 날 일찍 갈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빠르면 2시? 새벽 2시까지. 만약에 원장님이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밖에서 하세요. 그럼 난 밖에서라도 할 거예요. 자, 1차 채점. 이건 누굴 위해서? 이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1차 채점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감탱이들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점수에 관심이 많아 적어? 관심 많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꼭 점수를 적어내라고 할 거야. 그치? 작년에 고3 때도 그랬지? 꼬리표 적어내라고 하잖아. 그치? 자, 중요한 건 1차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 알았지? 대신 방법은 있어. 1차 채점을 할 때 시험 보고 나서 저녁에 7시부터 저녁 먹고 7시부터 모의고사 채점을 분석을 하기 전에 채점을 하는 거야. 1차 채점은 저녁 먹기 전에 바로 하는 거. 알았지? 그래서 이때는 시험지를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자기가 푼 시험지 있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채점만 해. 아니요, 시험지를 안 보고 어떻게 채점하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본인이 선택한 답을 백지에다가 옮겨 적으세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부터 45번까지 본인이 선택한 답을 그냥 이렇게 쓰라고. 시험지 보지 말고 여기다 채점하는 거. 알았지?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야.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래서 점수를 적어내시면 돼요. 알았죠?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알았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알았지? 자, 이제 2차 채점부터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채점이 될 거야. 2차 채점에서는 시험지만 둡니다. 시험지만. 정답지 해설지 보는 거 아니야. 왜? 아까 뭐라고 했어? 공부 방향을 잡기 위한 거라고 했지.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분석하면서 내가 확신을 갖는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를 분리해내는 거야. 뭐하고 똑같아? 학습의 예습과도 같은 방법이야. 자, 시험지만 보고 채점을 하는 거. 알았지? 1번, 어떤 유형의 문제? 이 문제는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을 필요로 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 결국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확실해. 여기까지. 그럼 본인이
1번 문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면 답지에 뭐라고 쓰였든 관심 갖지 말고 1번에다 이렇게 맞았다고 자신 있게 동그라미 치세요. 알았어요? 답지에 뭐라고 있든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자, 2번 문제도 2번 문제 역시 이렇게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챙겼어. 그러면 2번도 자신 있게 하세요. 자, 이제 3번이 문제야. 3번. 자, 3번 문제인데 어떤 유형인지 알고 필요한 기초식도 갖추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았어. 그런데 답에는 자신이 없어. 나머지 선지가 답이 아닌 건 알겠는데 3번, 4번 선지를 놓고 어떤 게 답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찍었어. 알았지? 나는 찍지도 말고 그냥 내라고 얘기하거든. 모의고사 점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얘는 이 문제에서 3번과 4번 선지를 놓고 둘 중에 확신을 갖는 힘이 없는 거지. 그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3번 문제는 이렇게 삼각형을 하세요. 알았죠? 얘는 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야. 자, 이제 4번 문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접근할지도 모르겠어. 얘는 채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하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45번까지 본인이 확신을 가진 문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들어야 할 문제를 분리해 내놓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건 공부의 과정이. 알았지? 공부를 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걸 뭔지 알고 하는 공부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45번까지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1차 채점 때 나온 점수가 있을 거 알았지? 1차 채점 때 그냥 89점 나왔어. 그럼 2차 채점 때 점수는 이거보다 많아질까 적어질까? 당연히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점수는 의미가 없어. 그럼 2차 채점 때 몇 점인가 나올 거야. 알았지? 자, 2차 채점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채점이. 알았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아까 채점 어디까지 간다고 해서 3차까지 간다고 했지? 자, 이제 3차 채점을 하는 거야. 여기는 시험지를 안 보고 여기는 시험지만 보고 여기는 이제 시험지하고 정답지를 같이 보는 거. 알았지? 이때도 해설은 보지 마세요. 알았죠? 해설을 보게 되면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해설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 그걸 그런가 보네라고 따라가. 그럼 그건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닙니다. 답지만 보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 내가 자신 있었지? 내가 자신 있게 풀었어. 그치? 그래서 3번을 선택했는데 4번을 선택했는데 정답지에도 4번인 거야. 그럼 이거 뭐야? 내가 정확히 아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는 거야. 그럼 내가 확신을 갖고 푼 문제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동그라미가 2개가 되겠지. 그치? 이게 왜 필요한지는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거야. 자, 2번 문제 동그라미 2개 됐어. 알았지? 3번 문제는 그냥 삼각형에서 끝나는 거야. 채점할 필요가 없으니까. 3번 문제는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스님 찾아가야지. 여러분들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 그러면 3번은 무조건 질문이. 알았지? 다른 선생님도 똑같겠지만 나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다음 수업에 질문을 꼭 받을 거거든. 다른 선생님이 해주시면 내가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자, 4번 역시 뭐야? 채점할 필요가 없지, 그치? 모르는 거잖아. 찍어서 맞으면 그거는 오히려 나쁜 거거든. 자, 5번. 저기에 5번이 없는데. 자, 나는 5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다. 나는 확신을 가졌어. 3번이라고 알았지? 근데 답지를 보니까 답지에 4번이라고 쓰여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제일 문제가 되는 문항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야. 나는 3번이라고 선택했고 확실하다고 맞았다고 자신 있었는데 결국 정답지와 비교하니까 틀렸잖아.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첫째 뭐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어를 물어봤는데 그 용어가 나는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알았지? 잘못 알고 있어서 틀린 경우야, 알았지? 자, 또 하나가 뭐야? 대부분이 이런 경우 한 번씩은 다 했어. 뭘까? 기억, 비읍, 시옷이야.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어떤 새끼가 어떤 학생이 김봉소 모의고사요. 그래, 알았어? 아니야. 이거 너희들이 쓰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 개, 병, 신이야. 이거 한 번씩 해봤을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할 게 뭔지 알았지? 자, 문제가 적절치 않은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였어. 알았지? 그래서 1번 선지를 보고 얘는 확실히 맞아. 얘는 확실히 맞는 거야? 답 아니야. 자, 2번 선지. 오케이, 얘도 확실히 맞아. 답 아니야. 3번. 얘가 맞나? 모르겠네. 4번. 얘도 맞나? 모르겠네. 5번. 얘 확실히 맞아. 답 아니야. 3번, 4번 두 개 남았어. 알았지? 자, 그러고 이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생각해보자. 이게 맞네. 분명히 적절치 않은 거였지. 그런데 처음에는 맞는 거니까 아니라고 지웠다가 두 개 남겨둔 상태에서 뭐야? 어떤 게 맞지? 그러다가 이게 맞아. 그러고 답을 선택하는 거야. 분명히 경험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확신을 가졌지만 틀린 문제들이죠, 그지? 이런 것들은 빨갛게 쓰세요. 알았죠? 이렇게 기억, 비읍, 시옷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3차까지 다 채점을 하면 점수가 다 다를 거야. 알았지? 이렇게 분석하는데 틀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맞은 것도 다 하는 거 알았지? 결국 맞은 것도 다 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또는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 주는 거야. 되살려 주는 거야. 이러면 모의고사 하루 공부하는 게, 자 생각해봐. 우리가 한 달 동안 시를 수업한다고 해도 시를 못 끝내. 한 달 동안 소설을 해도 잘 못 끝내. 독서는 더더군다나 못 끝내. 그런데 모의고사 하나에는 시만 들어있는 게 아니지. 시, 소설, 독서 다 들어있어. 결국 몇 달 공부했던 것들을 이 하나의 시험지로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문제와 결표침 문제, 이런 문제, 이게 결국 뭐야? 내가 부족한 것이고 수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방향이 되겠지. 말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모의고사야.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3번 분석을 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모의고사 이렇게 열심히 분석해서 그 자체로도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학습 효과가 나겠지만 이걸 써먹을 때가 있어. 이거 언제 써먹을까? 자, 3월 모의고사를 이렇게 했어. 알았지? 이렇게 분석하면 4월 달에도 당연히 뭐 하겠어? 모의고사 보겠지.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보기 전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치? 이따가 알겠지만 수능까지 갈 거야. 다 수능까지. 모의고사 보기 전날 공부를 해야 돼. 그렇다고 어떤 특정 파트 하나만 할 수 없잖아. 시만 할 수도 없고 소설만 할 수도 없어. 그럴 때 이 시험지를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알았죠? 1번부터 이 문제 이런 문제였어. 그래서 이렇게 풀었지? 그래서 답을 찾았었어. 그래서 맞았지?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돼. 한 번 더 반복되고 복습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4월 모의고사 보기 전날 공부할 것 생긴 거야. 알았죠?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3번 문제. 맞아. 첫 3월 모의고사 때 3번 문제 내가 선택지 2개 놓고 고민했었지. 그런데 이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4번 문제 순도 못 댔는데 이건 이제 해결할 수 있어. 5번 문제 실수했어. 그런데 실수도 실력이지. 다시 한번 보고 조심해야 되겠어. 답을 선택할 때 꼭 한번 발문을 다시 봐야지. 이렇게 습관을 바꿀 수도 있고. 자, 그럼 다시 5월에 볼 거고 6월에 볼 거야. 그럼 5월에는 뭘 보면 돼? 이 2개 보면 되지. 6월에는 뭘 보면 돼? 이 3개를 다 보면 되지? 와, 그러면 3개까지는 120문제, 130문제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럼 7월 되면 이거 4개 다 볼래? 아니지. 7월 되면 뭐만 보면 돼. 이제 7월에서는. 6월에도 마찬가지. 6월은 중요한 시험이니까 다 보라고. 알았지? 힘들어도. 7월에는 뭐만 보면 돼? 이거만 보면 돼. 확신 없었던 문제, 별표 친 문제, 확신 있었지만 틀린 문제들이 있지, 그치? 이것만 골라보면 된다고. 그럼 8월, 9월. 특히 여러분들 이 6월 거하고 9월 거, 3월 거 시간 되면 요 세 시험지는 무조건 분석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EBS 연계율보다 높은 연계율이 바로 뭐야? 6월, 9월 연계율이. 알았지? 자신 있게 말하는데 6월, 9월 연계율은 95%야. 지문 연계율 아니야. 2가지. 문제 유형 연계되는 거 95% 이상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선지의 패턴이. 알았지? 6월, 9월 시험에서 어떤 형태의 선지로 학생들의 오답을 유도했는지 패턴 찾아보라고. 그 패턴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줄 거. 알았지? 그래서 3월, 6월, 9월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다시. 그러면 9월 되면 뭐가 하면 돼? 여기까지 다 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다 몰아서 보면 되는 거야. 아니죠? 그때는 본인이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판단하세요. 그때는 뭐야? 3월, 6월은 무조건 다 봐야 돼. 알았지?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언제 또 써먹을 수 있냐면 10월 달. 자, 10월 달이 되면 수험생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3도 위기가 오고 특히 재수생들한테는 더 큰 위기가 와요. 뭘까? 정서적인 위기예요. 수능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수능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올해 수능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학생들은 군대 가야 되나? 군대도 좀 좋은 데 갈까? 해병대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면 불안하다 보니까 자신의 1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에 앉아서 생각해요. 내가 1년 동안 국어 공부를 뭘 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조급한 마음으로 떠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이 시험지입니다. 이 시험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각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아, 맞다. 첫 시험 때 이거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조금은 안정된 정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에는 본인이 그동안 했던 부족한 거 채워지고 또 정서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시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지 분석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매달 하는 시험지 모의고사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줄 거예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 그치? 수능시험을 대비한 모의고사니까 수능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있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 있죠? 확신 없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말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를 풀었잖아, 그치? 그러면 풀고 나서 꼭 분석하십시오. 이건 확실하게 이 문제 답이야. 꼭 모의고사가 아니어도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확신성을 높이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 이유가 지문 이해를 잘못했다. 독서, 지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네. 시 해석이 잘못되었네. 또 하나, 제일 많은 거 선지. 기초 지식과 관련된 선지든 아니면 내용을 묻는 선지든 그 선지에서 중요한 단어만 보고 그것들을 비교하는 비교나 연결을 보지 않아서 틀렸다. 본인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결과는 수능 성적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수능 성적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최소한의 노력이 바로 공부의 과정인 거고, 공부를 할 때 막무가내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게 뭐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더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분석하는 법과 그렇게 모의고사를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을 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해! 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대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 효과를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끝냅시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할 말이 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해결합시다. 알았죠? 여러분에게 다 이제 지금 우리 코딱지들 빠지고 수험생들만 있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수업을 하는 중에 본인이 알고 있던 방법과 다르다. 그러면 아,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죠?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들어주면 그 방법을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한테 공통으로 적용될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꼭 물어서 확인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과 다를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이건 찍어서 하면 안 되나? 안 할게요. 네가 했던 말이 니한테 늘 하던 말이 새끼야. 수험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너희들 대답하지 마. 알았지? 나도 안 할 거야. 수험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내가 뭐 하면 된다고 했어? 알았지? 욕 바가지로 쳐먹으면 된다고 했어. 알았지?
누구한테 욕을 먹는지 여기서 밝히면 안 돼, 알았지?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 여러분들의 수험생은 성공적인 수험생이 될 겁니다. 자, 끝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힘들어. 괜찮겠지 뭐. 근데 저번에 저 항상 냈었잖아요. 응. 냈었는데 수학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너 나한테 줬어? 영어랑 수학 냈는데. 난 못 받았는데? 네? 네? 두 개 같이 냈어요, 겹쳐서. 못 받았어, 세연아. 그 영어는 받았어? 네. 근데 왜 수학이 없지? 아니야, 나는 기억이 안 나거든. 내가 보자마자 받자마자 다 주거든. 그래서 어. 저 그러면 다시 써서 와. 다시 써요. 없어 진짜. 아, 그래요? 저기 상담실 가서 그 과목 상담 그 주세요. 담임 선생님 잃어버렸대 그렇게 해서. 그 수학 원하시는 아니 그러면 수학을 원하는 거지 수학? 네, 그 쌤이 누가 할 건데? 상관없는데. 상관없어? 그분이 아니 그 수학 원 하시는 분 있잖아요. 쌤 있잖아요. 수요 선생님? 그 쌤 그 다음 날인가에 뭐였지? 2명 부르길래 저 물어봤는데 3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를 그 수투하는 쌤한테 드렸대요.